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요금입니다. 자, 이번에는 3월 전기기사 대비 문제 전기기기 과목에 있어서 수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단상 유도 전압조정기와 삼상 유도 전압조정기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여기다가 단상 유도 전압조정기, 그리고 우측에는 삼상 유도 전압조정기,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해 볼 것은 일단 원리입니다. 원리. 자, 일단 이 단상 유도 전압조정기에 있어서 그 원리는 우리가 교번 자개를 써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상 유도 전압조정기는 회전 자개에 의한 원리를 쓰더라. 자, 그 다음으로 위상차에 있어서 조금 또 따져 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1차, 2차 전압에 대한 위상차. 자, 일단은 단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위상차가 당연히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더라. 근데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부의 권선이 Y결선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얘는 1차, 2차 간의 위상차가 존재를 하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권선. 실질적으로 이 누설 전류에 의한 전압 강화를 방지하는 친구가 이 단락권선이 되는데,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근데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는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으로 실상 이 두 놈 모두 다 실질적으로 이 불로 권선과 직렬 권선에 있어서 이 회전 가게 따라 전압을 조정하는 장치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관계만 가지고 일단 여기 있는 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기입니다.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단락권선이 필요하나? 삼상은 필요가 없다. 응? 이거 뭔가 오타네요. 조정기 는이 두 번 있죠. 요거는 좀 애교로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두 1차, 2차 전압 간의 위상차가 존재한다? 아니죠. 실질적으로 단상 같은 경우에는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답은 우리가 이렇게 2번이라고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한번 보면 3번 모두 회전자의 회전각에 따라 전압이 조정된 건 맞고요. 그리고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교본자계,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회전자계에 의해서 유도가 된다. 우리가 여기다가 다 따져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입니다. 직류 발전기의 정류 초기에 전류 변화가 크며 이때 발생되는 불꽃 정류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핵심되는 내용은 이거죠. 어쨌든 정류 초기에 있어서 뭐가 생긴다? 불꽃이 발생을 한다. 이때를 우리가 과정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간단하게나마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이런 내용이 있겠죠. 자, 일단 가운데를 0, 위를 플러스 i, 그 다음에 아래쪽을 마이너스 극성에 대한 전류,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정류 곡선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있어서 전류가 어떤 형태로 변화되면서 정류하는지를 나타내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이 곡선을 우리는 직선 정류라고 불러요. 얘를 다르게는 아주 완벽한 이상적인 정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 모든 기기는요, 실제 일반적인 기기는 이렇게 직선처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기에 빗대어서 표현하면 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변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얘를 정현 정류라고 불러요. 얘는 어쨌든 실제 기기에 있어서 만족되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현 정류를 가지면 얘가 실질적으로 완벽하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두 개를 묶어 가지고 이상이 없는 정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정상적인 정류다. 그죠? 자, 근데 여기 제시된 것처럼 이런 게 있습니다. 정류 초기에 전류 변화가 커요. 즉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류 말기에 전류 변화가 큰 이런 곡선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는 이 정류 초기에 변화가 큰 요 놈을 우리가 과정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종류 말기의 변화가 큰 이 친구를 부족 종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과종류의 특징은요, 종류 초기에 불꽃이 생기더라. 그리고 부족 종류 같은 경우에는 종류 말기에 불꽃이 생기더라. 실제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종류 초기에 불꽃이 생기는 것은 뭐가 된다? 과종류가 된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쉽게 챙기자면 보통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의 목적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월급을 받아요. 그 월급을 받았을 때 제가 초기에 과하게 쓰더라도 말기에 과하게 남는 거, 이게 실질적인 우리의 목표예요. 그죠?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실이라고 보시면 조금 편하게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즉 월급을 받아가지고 초기에 과하게 써요. 그러면 내 돈이 말기에는 부족하더라.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는 우리 현실인데, 자, 여기에 빗대어서 말을 한번 해보면 초기에 불꽃이 생기는 것은 뭐가 있고 과종류가 있고, 말기에 불꽃이 생기는 것은 뭐가 있고 부족 종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접목해서 들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체크를 하면 초기에 과하게 쓰니까 말기에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챙길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만 봐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농형 전동기와 비교할 때 이중 농형 전동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는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챙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농형 전동기, 요놈에 있어서 대표적인 특징, 예를 들어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제작이 용이하고 금액이 비교적 싸요,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전기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기동 토크가 작아요. 그리고 기동 전류는 커요. 우리는 얘를 가지고 기동 특성이 쓰레기다, 쓰레기는 아니고 안 좋다, 좋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농형 전동기를 왜 이중으로 썼을까요? 이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만 챙겨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 기동 토크가 좀 더 커지고, 그리고 기동 전류는 조금 줄어들 수 있더라. 그래서 이에 대한 걸 찾으면 답은 4번 되겠죠.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슬립 측정 방법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한번 읽어보면요, 안 돼요. 실상 이에 대한 방법을 스트로보 스코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트로보 스코프법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방법이 되는구나, 간단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단상 직관 정류자 전동기의 개념도입니다. 이때 C를 무엇이라 하는가? 라고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문자 기호를 알면 그나마 조금 쉽게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여기 A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뭘까요? 일단 이 형태만 보더라도 이 친구는 전기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 전기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영문으로 하면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A가 전기자의 약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기자 전류를 어떻게 씁니까? 아래 첨자 A로서, 전기자 저항을 아래 첨자 A로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자를 의미하는 게 뭐다? A다. 그러면 F는 뭘까요? 자, 우리가 흔히 아래 첨자 F로 표현하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쓰니까 계자 전류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니까 계자 저항이다. 이 F로 표현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자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는 이 C는 뭘까요?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직권 정류자 전동기이긴 한데 베이스는 직권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직관, 즉 직류기를 떠올려 보면 일단 전기자와 계자가 있대요. 그리고 실상 우리가 직류기를 돌릴 때 전기자 반작용,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전기자 반작용을 많이 죽여야겠네요. 그쵸? 이 전기자 반작용을 죽일 수 있는 대표적인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보상권선이 있죠. 그래서 실상 이 C라고 하는 것은 보상권선을 의미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A가 전기자예요. 솔직히 얘는 이 모양만 봐도 전기자인 거 알 수 있습니다. F는 계자예요. 그리고 이 C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기자 반작용을 많이 제거할 수 있는 거. 그게 누구다? 보상권선이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셔서 답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6번째 문제입니다. 전격량이 1000kVA인 교류 발전기가 지상력률 0.8로 출력이 600kW인 유도 전동기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기가 전격 상태가 될 때까지는 60kW의 전구를 몇 개 정도 켤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어요. 단 유도 전동기 효율은 0.86이래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발전기의 비상 전력이 일단은 1000kVA로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도 전동기에 있어서 출력값. 지금 제시된 것은 일단 유효 전력입니다. 그리고 유효 전력값이 또 제시가 되어 있는 이 전구를 몇 개 정도 켤 수 있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봐야겠죠. 여기에는 비상 전력에 있어서 이놈이 실제 낼 수 있는 전체 유효 전력값을 뽑아낸 다음에 그 유효 전력값에서 이 유도기가 소모하는 것을 제외하면 실상 전체 전구가 쓸 수 있는 유효 전력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전력값에다가 각 전구가 소모하는 전력값을 나누면 전구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비상 전력을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얘가 뭐다? 비상 전력 1000kVA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비상 전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효 전력 부분과 무효 전력 부분을 우리가 또 구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유도 전동기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역률이 0.8이래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더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역률이 0.8일 때 무효율은 얼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0.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 제시된 걸 보니까 유효 전력이 있네. 그러면 이런 수치값 가지고 충분히 무효 전력을 뽑아낼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유도기에 출력값, 즉 유효 출력값이 주어져 있어. 그럼 우리가 유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유도기에 있어서 유효 전력이 600kW겠네. 그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 600kW의 유도기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비상 전력은 이렇게 구하지 않겠습니까? 600에다가 0.8을 나누어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유효 전력에다가 역률을 나누면 얘가 비상 전력이 되죠. 그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일단 간단히 체크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값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이 유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무효 전력 값은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계산하실 겁니다. 일단 이렇게 체크만 좀 해놓고요. 이놈 자체가 비상 전력이니까, 그죠? 여기다가 무효율만 곱하면 끝나겠네. 맞습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했을 때 답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계산할 수가 없느냐? 자, 지금 주어진 것은 뭐죠? 유도 전동기의 출력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전기에서 어떤 전동기에 전력을 공급을 한대요. 이게 전동기입니다. 그러면 당연스럽게 여기서 제시되는 혹은 공급이 되는 비상 전력이 있다면 이놈이 사용할 수 있는 유효 전력값 요거를 고려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발전기에서 전동기로 공급하는 이런 성분은 실상 이 전동기 입장에서는 입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입력이 있을 때 실제 얘가 돌아간 형태로서 밖으로 내보내는 게 출력이죠. 맞나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제시된 게 뭐다? 출력입니다. 이 값이 주어져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얘가 공급이 될 때 여기에 있어서 유효 전력값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왜 이 입력에 있어서 유효 전력값이 필요합니까? 요거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여기에 전구가 있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 전구가 여기에 또 접속이 되어 있다면 이 발전기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의 일부는 유도기로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유도기로 들어간 유효 전력을 제외했을 때 나머지 유효 전력은 전구가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누어진 이것을 빼야 전구에서 소모되는 유효 전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실상 입력에 대한 유효 전력값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제시된 게 뭐다? 출력값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스럽게 입력에 대한 값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맨 아래쪽에 뭐가 주어져 있다? 유도기의 효율이 주어져 있더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그쵸? 그럼 다시 우리가 입력 기준으로 수식을 바꾸게 되면 입력은 효율분의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 효율 제시되어 있고 출력 제시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전격량 1000kVA의 교류 발전기가 유도 전동기로 공급한 유효 전력값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겠구나.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잘못된 정보였으니까 제가 필요 없는 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유도기 기준하에서 우리가 전력 삼각형을 조금 나타내 보면요. 실제로 유도기에 있어서 필요한 혹은 이 교류 발전기가 유도기로 공급할 수 있는 유효 전력값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요. 효율분의 출력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0.86분의 출력 600kg요. 자, 그래서 요거를 실상 계산을 하시게 되면 697.67kW 값이 나올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바로 이 유도기에 있어서 필요한 무효 전력값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무효 전력은요, 유효 전력에다가 일단 역률로 나누면 얘가 비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무효율 곱하면 이거 자체가 뭡니까? 무효 전력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하면 자, 실제 여기서 우리가 계산한 유효 전력값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697.67에다가 나누기 역률 0.8 해주고 곱하기 무효율 0.6 해줍니다. 그러면 이때 이 유도기에서 필요로 하는 무효 전력은요 523.26 이렇게 나올 거예요. 킬로바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쨌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격 용량이 1000kVA짜리 교류 발전이 쓰는데 이놈이 전격 상태가 될 때까지 전구를 몇 개 쓸 수 있냐, 즉 이 용량을 다 쓸 때 이놈을 몇 개 켤 수 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조금 언급을 하자면 실제 유도기에 있어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합성을 했을 때 이 비상 전력 값은 1000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1000보다 작은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유도기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전구도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전구라던가 전열장치 이놈들은 고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률 1로 취급할 수 있는 친구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유도기와 전구를 같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삼각형에 있어서 전구에 소모되는 전체 유효 전력 얘만 합성해서 계산하는 거랑 같이 취급할 수 있겠구나. 그죠? 즉, 이 전구 같은 경우에는 무효 전력이 없어요. 맞습니까? 즉, 유도기의 유효 전력에다가 전구가 필요로 하는 이 유효 전력 값을 계산하면 실제 이 발전기가 공급할 수 있는 전체 유효 전력 소모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다시 체크를 하면 자, 예를 들어 이만큼이 유도기에서 필요로 하는 유효 전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전구에서 필요로 하는 유효 전력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유도기는 역률이 일단 있기 때문에 이놈이 가지고 있는 무효 전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이 전체 합성했을 때 유효 전력과 이 무효 전력을 합성시키면 이놈이 될 거고요. 그럼 이때 이 전력값을 알면 우리가 전구를 몇 개 켤 수 있는지 계산할 수가 있을 거야. 그죠? 그럼 저는 이렇게 놓을게요. 일단 유도기에 있어서 필요한 유효 전력은 이미 했습니다. 697.67. 그죠? 물론 단위 킬로와트가 될 거고요. 전구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그냥 P라고 쓰겠습니다. P 킬로와트. 그리고 여기 필요한 무효 전력 523.26 킬로바르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상 전력, 유효 전력, 그리고 무효 전력에 있어서 그 관계성을 짜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000제곱은 요거 제곱에서 더한 거랑 같다.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 아닙니까? 그렇다 했으면 697.67 더하기 P 제곱 더하기 523.26 제곱한 거랑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양을 해서 수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P는 루트 1000제곱 마이너스 523.26 제곱 마이너스 697.67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산기에 넣으면 계산기에서는 대략 154.5 kW라는 결과값을 뱉어낼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실제 여기다가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 모든 값의 기준이 킬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킬로를 생략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결과값
값은 키로 기준으로 나올 거예요. 그쵸? 즉 일단 여기서 계산한 이놈 자체가 뭐가 된다? 실제 전구에 공급될 수 있는 전체 유효 전력이 될 것이다.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60W짜리 전구를 몇 개 켤 수 있느냐, 그 개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개수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154.5 일단 키로니까 뭐 전체 공급된 전력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여기다가 60W로 나누어 주자. 즉 전구 한 개당 필요한 전력을 나누어 주자.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때리시면요, 이놈이 대략 2575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유도 전동기에 있어서 유효분, 무효분과 이 전구에 있어서 유효분을 합성해 가지고 전체가 1000kVA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7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단상 브릿지 종류 회로에서 직류 평균 추납은?하고 물었어요. 일단 보면 뭐 혼합 브릿지라고 해서 SCR 다이오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SCR 쓴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종류 회로에서의 SCR 썼을 때 그 관계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종류 회로의 종류 첫 번째는 단상 반파 종류회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상 전파 종류회로, 그리고 세 번째 삼상 반파 종류회로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삼상 전파 종류회로야. 그죠? 그럼 이때 제가 직류 전압을 그냥 ED라고 쓸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처음에 모든 소자를 다이오드로 썼다. 그러면 실제 이 직류 전압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0.45 곱하기 교류 전압요. 교류 전압은 제가 그냥 1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단상 전파 같은 경우에는 ED는 0.9이요. 그 다음에 삼상 반파는 1.17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1.35이요. 그렇죠? 지금 기준은 뭡니까? 일단은 제가 다이오드만 썼을 때 기준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체크할게요. 요거 보시면 일단 요거 몇 배 차이 나죠? 2배요. 이거 몇 배 차이 납니까? 2배 차이 나죠? 아니,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2배입니까? 그죠? 일단 간단히 안내를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이 반파와 전파 간에는 2배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얘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보통은 여기에 있는 단상 반파, 전파, 그리고 삼상 반파에 있어서 이 교류 전압은요, 다 상전압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 아래쪽에 있는 삼상 전파 같은 경우에는 선간 전압 기준이에요. 특히나 보통 이 삼상 전파 종류 회로 같은 경우에는 얘가요, Y결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Y결선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얘가 선간전압이라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Y결선은 선간전압이 상전압에 있어서 몇 배? 루트 3배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값에 있어서 이 자리에 루트 3, 1을 넣게 되면 실제 이거는 이제 선간전압이죠. 그럼 제가 표현을 바꿔서 혼동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다시 이 V 자리에다가 루트 3, 1을 넣게 되면 실제 그 결과값이 이 1.171을 2배 한 것과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참고로만 봐주십시오. 그래서 요 관계식에서 우리가 굳이 체크를 하나 하자면 삼상 전파에 있어서 이 교류 전압은 교류의 무슨 값 기준이다? 선간 기준이다. 요거는 조금 체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실제 옛날 옛적에 삼상 전파에 있어서 이 직류 전압을 줬는데 보통은 이 삼상 전파 종류를 줬을 때 이 교류 전압을 뭐 선간 전압을 줍니다. 근데 어떠한 문제 중에 하나가 상 전압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웃긴 거는 상 전압을 넣었을 때 그 결과의 보기와 그 다음에 선간 전압 그대로 넣었을 때 그 결과의 보기가 지문에 둘 다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기에 둘 다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많이 됐죠. 이놈이 답이니 이놈이 답이니 이런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확실히 구분하셔가지고 혹시나 시험 치러 갔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개꿀 하면서 확실히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삼상 전파에 있어서 이 교류 전압만 선간 전압 기준으로 하더라 체크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SCR을 투입을 했다, SCR이 섞여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수식은요 다르게 조금 변형이 되는데 일단은 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쓰겠습니다. 자, 지웠죠? 그래서 다시
제가 이 주황색 가지고 첨가를 좀 해볼게요. 자, 단상 반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뒤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들어갑니다. 이때 알파는 우리가 점호각이라고 하죠. 혹은 점호 제어각, 다르게 그냥 제어각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단상 전파 종류 회로 같은 경우에는요, 조건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요, 이 0.92 뒤에다가 위에 있는 놈과 같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곱해지는 경우, 하나는 그냥 코사인 알파가 곱해지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삼상 반파와 삼상 전파는요, 그냥 뒤에 코사인 알파가 곱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 게, 어떨 때 뒤에 이 친구 쓰고 어떨 때 이 친구를 씁니까? 간단히 구분을 하면요, 어떤 회로에 있어서 정류 전압 혹은 정류되는 전류값 자체가 연속일 때는 코사인 알파를 씁니다. 자, 근데 연속이 아닐 때는, 즉 다른 말로 우리가 단속이라고도 부릅니다. 단속 내지 불연속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놈을 곱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에 따라서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 얘가 연속이다 혹은 불연속이다 이런 언급이 1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얘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실제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다 불연속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보통 이제 연속이라는 조건이 줄 때는 연속 상태다 이런 언급을 줍니다. 혹은 연속이라는 말 대신에 뭐 리액터가 혼합되어 있다, 리액터가 작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연속인 경우에는 단 이 회로의 정류 파형은 연속이다 이런 언급을 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연속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언급 자체를 안 주거나 혹은 불연속 상태다 이렇게 확실하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조건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뭐다? 단속 기준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지문을 보시면요, 얘가 종류 파형이 연속인지 아닌지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해석할 수 있다? 단속, 즉 불연속 조건을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솔직히 우리가 보기만 보더라도 싹 다 2분의 코사인, 2분의 코사인, 2분의 코사인, 2분의 코사인 있기 때문에 얘는 이슈컨 기준이겠구나. 물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요거는 구분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 실제 요 두 개에 있어서 혼동을 줄 수 있게끔 보기가 섞여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일단은 너무 삼천포로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다시 이제 문제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단상 브릿지 종류 회로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이렇게 다이오드가 4개가 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브릿지 회로를 다르게는 이렇게 부르죠. 얘가 단상 전파 종류 회로다. 그렇죠? 결국은 이 친구 아닙니까? 즉 우리는 0.92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곱해진 형태만 고르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요거는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0.9라는 상수예요. 그러면 실상 이 1을 빼고 파이분의 2 루트 2 혹은 파이분의 루트 2 얘를 계산기에 넣었을 때 0.9 나오는 것만 고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골라보시면 답은 1번 나올 겁니다. 얘는 0.4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째 문제입니다. 전기저장이 요렇게롬, 동기 리액턴스에 요렇게롬 되어 있는 Y계선 동기 발전기가 있답니다. 삼상 중 한 상의 단자 전압이 요렇게롬, 그리고 유도 기전력이 요렇게롬, 그리고 부하각이 요렇게롬 되어 있을 때 발전기의 출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물어본 것을 다시 체크하면 동기 발전기에 있어서 출력은 하고 물었어요. 이처럼 그냥 동기 발전기의 출력을 묻는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돌극형에 있어서 출력을 돌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어보면 동기 임피던스 분의 E, V, 사인 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교류기에서는 리액턴스가 실상 이 저항보다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도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통 저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태초에 우리 창세기를 좀 떠올리면 물론 이제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말하면 다들 아시더라고요. 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있어요. 그렇죠? 이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 이브가 아담 보고 저자 데이트 가자고 사인을 보내요. 사인을 보냅니다. 근데 아담이
이브가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거절을 놔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로 지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아담이 이브의 사인을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이없긴 하지만 이렇게 들고 가면 조금 머릿속에 쉽게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요 수식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바로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을 하면요. 일단 동기 리액턴스가 20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기전력과 단자 전압 각각 순서대로 넣으면 6600 곱하기 4400 그리고 사인 30도 요거 계산기에 넣으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계산기에 넣으시면요. 72만 6천 와트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본 것은 킬로와트 아닙니까? 그래서 킬로와트로 하면은 726 킬로와트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답이 없는데요? 그렇죠. 왜 이 답이 없을까요? 자,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 물어본 게 뭐죠? 발전기의 출력입니다.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혹은 제가 지금 여러분께 안내를 드린 이 수식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뭐라 부릅니까? 한 상의 출력이라 불러요. 맞습니까? 한 상의 출력식을 제가 안내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물어본 것은 뭐다? 발전기의 출력입니다. 즉 발전기의 전체 출력을 물었어요. 기본적으로 동기 발전기는요 3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이 시험 문제에서 한 상의 출력을 요구할 때는 확실히 발전기 한 상의 출력은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발전기 출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3상이니까 3상 출력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다가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3을 곱할게요. 그럼 당연히 뒤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즉 우리가 이 결격값에다가 뭐만 곱하면 될 것이다? 3만 곱하면 이게 3상 출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3을 곱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때 답은요 2178 킬로와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요게 전기저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왜 니놈은 이거 고려 안 하고 리액턴스만 고려해서 대입을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자, 여기다가 바로 쓰겠습니다. 3에다가 기전력 6600요, 단자전압 4400요. 자, 그 다음에 실상 전기저장과 리액턴스가 있기 때문에 이놈의 합성값을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사인 30도 오더라. 자, 요거 여러분들 계산기 한번 넣어 보십시오. 얘를 넣었을 때 답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2177.89 킬로와트 이렇게 나올 거야. 그쵸? 솔직히 이 값이는 어때요? 이거 번올림하면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제가 앞에 언급을 했던 요 내용에 이거 하면요. 자 동기 리액턴스 20이에요. 근데 전기 저항이 0.2입니다. 얘가 겁나게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더라. 그래서 무시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답이 충분히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애초에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단락비가 1.2인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약 몇 프로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일단 단락비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단락비에 대한 관계성 떠올려 보겠습니다. 단락비 K는요. 일반적으로 전격 전류분에 단락 전류가 있어요.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 분에 팩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P, Z 분의 V 제곱도 있어요. 다만 지금 제가 체크했을 때 이때 P는 볼트 암페어 단위고요. 이때 V는 볼트 단위 기준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일단 제시된 것은 굉장히 심플하죠. 단락비가 있고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만 쓰면 끝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놈을 이용해가지고 막바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에 대한 수식 관계를 짜면 단락비분의 100이 될 겁니다. 끝났지요. 여기다가 1.2를 나누니까 얘가 83.3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답은 바로 3번. 이런 거는 꿀꺽하고 삼켜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꿀꺽 삼키고 넘기겠습니다.